안녕하세요, 한사영입니다. 오랜만에 짬을 내어 창의성이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이건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들었던 수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그 수업에서 하루는 자기를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과제로 주어졌어요. 글이든 그림이든 뭐든 좋으니까 창의적으로 나를 표현해 보기. 원래 이 수업은 미학 이론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었는데 만만치 않은 내용에 꽤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. 하지만 그날만은 가볍게 다과를 즐기며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요. 성적을 매기지도 않는 과제였고요.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과제를 받으면 어떻게 과제를 해낼지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날 발표를 보며 재밌었던 건 이 숙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는데요. 글이든 그림이든 뭐든 좋다고 했더니 예전에 그렸던 그림이나 써뒀던 글을 가져와서 읽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느낌을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해온 분도 있었어요. 또 숙제 자체를 잊어버린 분들도 많았는데요. 이분들은 임기응변으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물건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지품 하나를 들고 나오면서 이게 왜 나를 표현하느냐를 즉석에서 설명으로 대충 때우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한 분이 유난히 이 과제로 괴로워했어요. 일주일 동안 자신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고민이 되고 힘들었는데 결국 과제도 완성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의 임기응변을 보며 갖고 있던 소지품 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제도권 교육이 고통스러운 지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분이 눈에 띄었는데요. 숙제를 아예 안 한 사람들도 편안하게 넘어갔는데 왜 이분만 혼자 이 과제가 그토록 일주일을 괴롭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.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성격의 차이겠죠. 표현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고 즐거운 성격의 사람들은 이 과제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심지어 숙제를 안 해와도 적당히 말로 때우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러한 임기응변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와 기회에 익숙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. 실제로 20명 수업 중에서 한 명이 불편함을 느꼈다고는 하나 나머지 사람들은 예술계통 종사자였거나 글, 방송, 교육 등등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를 늘 표현해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하지만 나를 표현하는 게 어색한 사람인데다 표현할 수 있는 도구에 노출이 잘 안 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. 지금껏 살아오면서 굳이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을 테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무엇보다 창의적이란 단어 자체도 여기선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 맥락에서는 문제 해결적 창의력이 아닌 표현적 창의력을 말합니다. 표현적 창의력은 보통 틀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하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둡니다. 그 결과물에 대해 가치평가가 들어가면 그때는 독창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. 여기서는 결과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배제하고 그냥 표현하는 과정에만 집중할 건데 이때는 내 맘대로 표현이 자유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. 의외로 내 맘대로 표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까지는 수많은 인풋과 아웃풋의 기회가 필요합니다. 실제로 작가들마저 흔히 겪는 writer's block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. 뭘 더 써야 할지 막막하게 막히는 거죠. 이때 미국 시나리오 컨설턴트인 로버트 맥기는 더 읽으라고 합니다. 결국 아웃풋이 막막할 때는 인풋을 더 채우라는 거죠. 창의성을 배울 수 있을까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여러 교육을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.
그중 저는 무조건 자기를 표현하세요 라는 방식의 수업 형태를 경계합니다. 이런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이미 표현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 제가 늘 교육이 있어 경계하는 지식의 저주 문제가 생깁니다. 물론 저도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건 사람마다 자신의 고유한 내면에서 끌어내 나오는 거라고 보지만 이건 몇 시간 교육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교육은 그 사람이 스스로 끌어내려 하는 지점에 도움이 되는 도구나 방향을 좀 더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처음에 너무 막막할 때 지금 당장은 가지치기가 가능한 부분을 걸러주는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. 나머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나를 살펴야 하는가 하는 배움의 문제입니다. 그렇기에 한두 시간 교육에서는 더더욱 표현 자체가 낯선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 사람들에겐 일단 어느 정도의 인풋을 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참, 아까 막막해서 일주일을 고민하던 분이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인풋을 갖고 얼른 자신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온 거 눈치채셨나요? 참고로 저는 그날 저를 표현할 때 다시 태어나는 공간으로 상징되는 연꽃 모양의 공간 안에 양면 색종이로 접은 부엉이를 넣어서 표현했습니다. 부엉이는 지혜를 표현하고 양면을 쓴 것은 얼핏 대립되는 두 가지 성향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. 제가 그날 저를 표현할 때 참고한 영상들을 공유할게요. 창의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맥락에서 조합하는 것도 평소에 다양한 인풋이 있어야 가능할 테니까요. 감사합니다.